오늘은 아이를 키우면서 느끼는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부제목이 나처럼 되진 않았으면 이런 걸로 잡아봤어요. 아이를 키우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나처럼 되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저의 부족한 부분이나 안 좋은 부분들, 이런 부분을 아이가 그대로 닮지 않았으면 좋겠다. 얘는 좀 그런 부분들 없이 좀 좋은 면만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아이를 바라보다 보면 저의 과거를 돌아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아 성찰 뭐 이런 얘기가 많잖아요.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나를 알아야 된다. 뭐 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냐. 근데 그게 나 혼자만 있을 때 나를 바라보고 나를 성찰을 하려고 하다 보면 알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 스스로에 대해서. 근데 아이가 생겨서 이제 아이를 키우다 보면은 그 아이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저의 모습을 보게 되고 저를 성찰할 수 있게 되지 않나. 예를 들면 놀이터에서 아이가 노는 모습을 보면,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좀 더 적극적으로 놀았으면 좋겠고, 아이가 뭔가 좀 더 주도를 했으면 좋겠고, 아이가 망설임 없이 뭐 어디 막 올라가고, 다른 사람들이 있어도 뭐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막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제가 그 과거에 그렇게 하지 못했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 얘는 진짜 나처럼 됐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보다는 나처럼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이 부모로서 좀 더 많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그렇습니다. 말, 행동, 성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람마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얘는 좀 나처럼 이렇게 왈가닥하지 않고 좀 조심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모님들도 있을 거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 욕망을 끝까지 추구했으면, 그러니까 생각나는 대로 한번 적어봤는데, 용기 있고 떨지 않았으면, 자기 주장 확실하고 원하는 건 끝까지 관철시켰으면, 자기 마음에 솔직하고 끝까지 직면하고 물러서지 않았으면, 이런 부분들을 좀 적어봤어요. 다른 아이들과 같이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얘가 어떻게 하냐 뭐 이런 거가 많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얘가 혼자 있을 때 모습도 물론 많이 들어오겠지만,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 속에서 얘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이런 것들이 많이 부모로서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이랑 있을 때 얘가 뭐 망설임 없이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좀 조심성이 있었고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막 뭔가 왈가닥하고 그런 성격은 아니었어서 그런지 그래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스스로 하기는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그러니까 내가 뭔가 남들 눈치 보지 않고 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보고 막 소리도 지르러보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만 있지, 막상 이제 어렸을 때 갖고 있던 그런 생각들, 내가 어렸을 때부터 하고 싶었던, 되고 싶었던 내 모습이 그거를 실천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내 성격을 변화시킨다거나 이런 내 스스로의 변화를 일으키기가 되게 어려워서 결국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자식을 낳고 자식을 키울 입장이 되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 아이가 이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원래 사회라는 게 그러니까 자기 하고 싶은 것보다는 결국은 이렇게 사회에 잘 융합되고 이렇게 사회의 한 구성원이 되고 이렇게 좀 말 잘 듣는 착한 사람, 그리고 조직에 해끼치지 않는 사람, 뭐 이런 것들이 어떤 이 사회의 그 교육의 목적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아무리 뭐 사회가 개성을 강조하고 사람들의 너네 뭐 꿈을 펼쳐라라고 얘기는 하지만,
막상 그 사회적으로 좀 너무 개성이 있거나 튀는 사람들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회적으로 그런 부분이 이렇게 환영받을 일은 아니지만 자기 욕망이나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좀 끝까지 추구했으면 좋겠다, 이런, 저도 이루지 못한 거를 자식한테 한번 내 아이는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바람을 조금 가지게 되네요. 이제 육아가, 이 아이를 키우는 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뭐 다른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바쁘잖아요. 다들 바쁘시잖아요. 바쁘시고 이제 먹고 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게 가장 크니까, 비중이.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좋은 책이 있어서 여기다 적어봤는데, 아이가 저절로 잠드는 동화라는 아이방 연구소의 최지혜 소장님이 쓴 책입니다. 여기에 제가 좀 와닿는 구절들이 있어서, 부모로서 좀 내가 잘 모르겠고 이렇게 자꾸 흔들릴 때 읽기 좋은 것 같은데, 나를 믿어보세요. 믿음직한 자신을 보세요. 그리고 딱 하나만 반복적으로 말해보세요. 조금씩 당신은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고 이제 다음 문장들을 반복적으로 말을 해보는 건데, 내 아이는 이대로 충분하다. 지금 이대로 온전하다. 내 아이는 나를 닮아 지혜롭다. 내 인생은 전부 다 만들어진 스토리이다. 나는 반드시 내 아이 편이다. 이것도 지나면 아름답다. 나에게 일어나는 일은 모두 좋은 일이다. 그리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내 아이에게 가장 좋은 사람은 엄마입니다. 이런 어떤 스스로에 대한, 부모로서 이렇게 믿음, 그리고 잘하고 있다는 어떤 그런 스스로에 대해서 토닥토닥 할 수 있는 그런 문장들입니다. 자식이나 아이를 잘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다가 문득 생각이 난 건데, 훌륭한 농부들이 농사를 지을 때 벼농사를 많이 짓잖아요. 근데 벼농사를 지을 때 농작물들이, 자기가 이렇게 하고 있는 농작물들이 너무 좋고 이쁘고 뭐 기대가 크더라도 벼를 그렇게 매번 만지고 매번 이렇게 항상 옆에서 보고 그러지는 않는데요. 오히려 그렇게 하면은 벼가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적당히 이런 신경을 써주고, 정말 필요할 때 물도 주고, 그런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이게 소중하다고 가서 맨날 물 주고 가서 맨날 만지작거리고 이러면은 오히려 농작물이 죽는다고. 근데 그거를 이제 아이를 키우는 데 비유를 하더라고요. 잘 키우려면 너무 막 아이를 이렇게 너무 케어하려고 막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잘하려고 하면 또 못하는 부분도 있고, 나는 잘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아이한테는 또 해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육아를 뭐 공부 아닌 공부도 이렇게 하면서 하지만 스스로에 대한 어떤 믿음이나, 그래 지금 잘 하고 있어, 이런 생각, 이렇게, 그리고 다만 내 아이를 사랑할 뿐이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해가면 될 것 같아요. 예. 제 자신에 대한 성찰을 얘기하다가, 아이를 통한 제 성찰을 얘기하다가 육아의 방향 뭐 이런 얘기까지가 나왔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